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천군이 미래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생활인구 1,000만 명 달성을 위한 주요 계획을 설명한 건데요. 임진강을 바탕으로 한 관광 콘텐츠 확대와 연천 BIX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산업 기반 조성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연천군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지역에서 3시간 이상 머무는 생활 인구를 1,000만 명 이상 유치하는 겁니다. 연천군의 많은 관광지를 찾아오고 지역을 탐방하는 유동 인구를 1,000만의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연천을 자주 찾다 보면 나도 이곳에 와서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싹 트게 됩니다. 연천군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임진강 건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 확대. 임진강 국가정원 지정을 이끌고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두루미가 나와서 서식을 하고 월동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비경을 갖고 있는 우리 중면 군남 일대 국가정원을 2030년에 지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도 과제입니다. 각종 특례로 기업 유치를 이끌 수 있도록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연천 BIX 내에는 그린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1호선 은통역 신설도 중점 추진합니다. 거기에 출퇴근하는 인력의 원활한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은통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 입지와 연계된 그런 지역은 은통역과 함께 추진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연천군이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균 의정부시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김 의원은 재적의원 13명 중 8명의 지지를 얻으며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13명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장을 정치하여 수렴하고 대표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편 의장 투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정부 시의원들은 결과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앞서 이계욱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합의와 다르게 김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의장 선출을 두고 의원들 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1일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6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임종훈 의원,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연재창 의원, 운영위원장에 손세화 의원을 각각 선출했는데요. 임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해 시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포천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1일 시의장으로 선출된 임종훈 포천시의원을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포천시 기초의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시의장 후보로 서가석 시의장을 선출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내부 회의 결과와 달리 임 의원이 의장이 되면서 정치적 신의와 당규, 당 지침을 위반했다며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1일 저녁 서울시청 앞에서 난 끔찍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숨진 자리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 앞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가드레일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고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생긴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른 밤 9시 27분쯤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으로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야근을 하고서 퇴근하는 길에 제가 다리를 다쳐서 택시 타려고 기다리는데 부창동 거기 그 골목에서 갑자기 조그만 막 부딪히는 소리가 퉁퉁퉁퉁퉁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그 옆에 있는 차들이 쫙 서 있는데 막 부딪히고 뭐라 그러지? 몸부림치듯이 차가 막 앞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달려오는 그 오토바이 아저씨하고 치고 그 차는 이제 앞에 다 찌그러져가 있고. 사고 현장입니다. 아수라장이었던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고요. 한쪽에는 사망자를 위로하는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사망자를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 사망 사고에 시민들은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광경이에요. 갑자기 더 큰 굉음이 소리가 나면서 막 쏜살같이 차가. 마음이 안 좋죠. 이게 바로 났으니까.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었었는데 처음 봐서 좀 놀랐어요.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 9명 중 4명은 한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고가 난 곳을 매일 지나는 시민들은 참담한 마음에 국화꽃을 들고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맨날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그냥 보니까 기분 그렇더라고요.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인천시가 건립을 검토 중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두고 계양구와 서구의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한 계양구청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서구는 계양구의 삭발식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앞에 모여 머리를 미는 사람들. 삭발식을 지켜보던 일부 주민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난 1일 윤한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계양 지역 구의원과 사회단체장 등 약 30명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 유치를 촉구하며 집단 삭발에 나섰습니다. 이날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윤한구청장은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문화예술회관을 서구에 배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삭발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전혀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유치될 수 있다는 청청농락과도 같은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이유 중에는 특정 지역의 붕괴와 관련하여 선물의 개념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서구 검단 분구를 앞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선물로 주려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북부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과 입지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인천 계양구와 서구는 저마다 구민 서명운동을 하며 유치전에 나선 상황으로 계양구는 지난 5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인 약 16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계양구가 내세우는 문화예술회관 입지는 계양 아라온으로 계양구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계양 아라온의 배우 시장은 66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한구청장은 접근성과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양 아라온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양 아라온은 계양역에서 도보로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최상의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가액도 감정평가 기준 평당 125만 원으로 북부권의 어느 지역보다 우월한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는 문화예술회관 유치와 관련해 균형 있는 행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인천시 용역 결과를 기다리며 유치 홍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용역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구청장이 시청 앞 삭발식에 나서는 등 인천 서구와 계양구의 문화예술회관 유치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18개 시군과 강화를 제외한 인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상청은 3일 낮까지 수도권에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2년간 일상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의 임기는 시정 핵심 철학인 동행과 매력을 다지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기 위해 달려왔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기후동행 카드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등 100만 명이 이용한 정책들이 탄생했고 시민 밀착형 소프트웨어 혁신이 시정 곳곳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상혁명을 이어가며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넘어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취임 3년차를 맞아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봉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추홀구의 한 가정을 찾아 집수리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대상 가구는 노인이 혼자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벽지와 장판이 훼손되고 노후된 내벽은 보온에 취약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했던 곳입니다.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집수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나 장판 교체, 화장실 공사 등을 해주는 재능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생활이 불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요, 복지요, 또 시민 행복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오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제74주년을 맞아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열 계획인데요. 해당 기간에 기념식과 시가행진, 인천 평화안보포럼과 유엔 참전국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UNI 캠프, 작전명 크로마이트 그날의 이야기 강연과 2024 통일 청년 대화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제75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인천 상륙작전 참전국 정상들과 참전 용사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인구의 날을 맞아 6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경기도 인구주간을 운영합니다. 인구주간 행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와 더불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백인의 앞바단 도민특강, 도직원 인구교육, 저출생 인식 개선 뮤지컬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데요. 인구주간 동안 경기도에서는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를 진행합니다. 임보미 도인구정책 담당관은 2024년 경기도 인구주간 행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도민과 인구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